해병대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. 하지만 부모는 아직 아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.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번복된 뒤 항명과 외압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사가 멈춘 탓입니다.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. 해병대 사단장, 그러니까 지휘부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. 이렇게 결론 낸 보고서엔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,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의 사인이 보시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. 하지만 이 수사 보고서는 현재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. 먼저 김지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11페이지 분량의 수사 보고서입니다. 결재 날짜는 7월 30일. 보고서 맨 앞장에 국방부 장관 결재칸에 이종섭 장관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. 수사단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에게도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. 앞서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도 받았습니다. 군의 정식 보고 계통을 차례로 밟았고 지휘관들이 모두 결재를 한 겁니다. 특히 보고서 앞페이지엔 따로 수사 결과를 요약해놨습니다. 사단장의 지적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사단장의 과실을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. 그러면서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향후 절차도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결재는 다음 날 뒤집혔습니다.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어제 계획되어 있던 설명을 취소하였습니다. 특히 군 지휘 계통을 제대로 밟아 결국 국방장관까지 손수 서명한 수사 결과를 중간 결재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장관의 결재는 중간 결재라며 보고서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. 이 때문에 보고한 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항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JTBC 김지아입니다. 보신 것처럼 국방부는 장관까지 서명한 바로 그 다음 날 갑자기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. 윗선을 감싸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국방부는 줄곧 초급 간부들이 포함된 게 우려돼 그랬다고 밝혀왔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11페이지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모두 확인해 보니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혐의가 중점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.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 보도 보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11페이지의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. 수사단이 판단한 임 사단장의 책임은 크게 4가지입니다. 실종자 수색이 주요 임무라는 걸 알고도 출동 당일에야 뒤늦게 여단장에게 상황을 전파한 데다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같은 안전장비에 대한 지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반면 해병대라는 게 눈에 잘 띄도록 빨강색 체육복으로 복장을 통일하라거나 경례를 철저히 하라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부분만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앞서 언론 브리핑용으로 따로 만들어졌던 3페이지짜리 문건보다 사단장의 혐의가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. 보고서에는 사단장 이외에도 여단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4명의 혐의도 개별적으로 기록됐습니다. 반면 초급 간부들에 대해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. 초급 간부 3명을 함께 묶어 현장 안전 통제 소홀 및 사고 대책 미강구라고만 기록돼 있었습니다. 하지만 국방부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가 초급 간부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. 혹시 말씀드린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입니다. 이 때문에 군의 설명과 달리 혐의가 더 많이 적시된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JTBC 김민관입니다. 네, 국방부 출입하는 김민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우선 저희가 오늘 숨진 해병대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. 일단 관련 보도들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건 바로 유족들일 겁니다. 다만 아들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, 너무 힘들다는 뜻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. 그 뜻을 존중해 앞으로는 이름 대신 고 최상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.
네, 수사까지 막혀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실 텐데요. 근데 저희가 그 해병대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국방장관까지 쭉 결재를 밟아서 검토하고 사인한 게 확인이 되던데, 근데 국방부는 왜 이걸 그저 중간 결재라고 했던 건가요? 일단 이 문건들을 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 확보한 문건들인데 바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차례차례 직접 보고를 했던 문건들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결재가 됐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이것이 최종 승인이 아니다, 중간 결재였기 때문에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내비쳐왔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문건을 확보해 확인을 해보니 단순히 장관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, 해군 참모총장,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. 즉 승인을 받을 때는 지휘 계통을 따라서 차례차례 절차를 밟았는데 이를 무효화시킬 때는 전화 한 통, 쉽게 말해 말 한마디로 번복하려고 했던 겁니다. 그런 일이 군에서는 흔한가요? 흔하지 않습니다. 흔하지 않기 때문에 외압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, 특히 국방장관은 군의 최고 책임자인데 국방장관이 사인한 게 다음 날 뒤집혔다는 데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죠.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두고도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국방부는 하급 간부들을 혐의 사실에 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뜻이었고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초급 간부, 하급 간부가 아니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사실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. 이렇게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 11쪽 분량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. 먼저 분량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사실 부분이었습니다. 하급 간부들의 혐의 내용은 현장 안전통제 미흡이란 식으로 간략하게만 실려 있었습니다. 따라서 상식적으로 경찰이 이 보고서를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를 인물은 사단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게다가 그동안 군이 초벌 수사를 해서 경찰로 이첩한 군 사망 사고가 모두 6건이었는데 네. 이 중 혐의 사실을 뺀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런 면에서도 이번이 좀 이례적인 거군요.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번 일로 항명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 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일단 군 검찰의 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, 믿지 못하겠다면서 박대령 측은 수사를 감시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오늘 받아들여졌습니다. 하지만 이 위원회에는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은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한다.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. 네, 원래 이게 다 숨진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시작한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. 계속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. 김민관 기자였습니다.